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지입니다. 이번 과정들은 기본 이론 과정이어서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법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핵심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짚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 강의는 한 40강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시죠.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는 아시고 공법의 특징도 기초입문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양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련 외국어 공부하듯이, 소련말 공부하듯이 하셔야 되고, 따라서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내가 혀에서 소리를 내셔야죠. 그 단어가 익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내용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진달래 철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시자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진달래 철쭉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빨간 꽃만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요.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험이 없었던 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진달래와 철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그분은 그 차이점의 그 이름 진달래 철쭉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 않고 차이점만 계속 얘기를 해도 대상이 안 그려지는 거죠. 진달래와 철쭉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내용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다시 이 단어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내서 용어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시험이 일상 부동산에 대한 일반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그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바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시죠. 1편, 국토계획법이 있고, 1장에 기초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이론과 국토계획법 총론요. 제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의,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다. 작은 1번, 무슨 행정계획을 세우고, 작은 2번, 토지구획을 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작은 3번, 공익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 작은 4번,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작은 5번, 다음 쪽으로 이어지면서 거래 제한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법의 기본이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임시정부에서 쭉 이어져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거죠.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을 뽑았죠. 그 정해진 약속을 집행하는 행정부,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거죠. 대통령이 17명 등 각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중앙정부를 운영을 합니다.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간의 다툼, 7대3, 아니면 무슨 형사상의 잘못, 징역 2년 그런 것들을 정하는 사법부가 있죠. 이 정한 법 조문이 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그 중에 크게 사법, 민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그다음에 이쪽 공법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행정법이 있죠.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공법,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공법이 있죠. 도로교통에 대한 법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환경에 대한 법이라든지 세금 내야 된다든지 군대 가야 된다든지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켜야 되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은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기까지를 했죠. 그것을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을 한다고요. 문제 부동산 공법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관청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정하는 게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대표적으로요, 4대강 사업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일을 하다 보면 옆집, 아랫집,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계획에 작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슨 계획, 무슨 정책, 무슨 대책 그런 같은 액면 그대로 문서상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여기 이 땅은 지금 배나무밭 과수원이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할 수 있지. 신도시 건설에 방해되는 건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밭이 고구마밭이 있었는데 여기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토지 구획을 하는 겁니다. 땅에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무슨 도시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름을 정해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도로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 등등등, 댐 만드는 사업,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겠다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관청에서 하는 주 내용들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손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상준턱을 뻘겋게 깎아내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게 되면은 큰 비 내렸을 때 무너져 내려서 아랫집, 옆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땅 손대는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죠. 건물 짓는 건축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0제 주택건설 금지되어 있고 허가, 즉 승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논밭에 콘크리트 올리는 농지 전용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은 투기가 심해져서 안 되겠다. 투기 잡자 할 때는 땅 사고 파는, 건물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거래 제한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의 모든 내용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부적인 사항들에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공법을 공부하시면서는 행정청의 입장이 되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어느 사람이 뭔가 하겠다는데 그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국가, 지방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내용을 보시기가 훨씬 낫습니다. 계속하시죠. 굵은 2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에서 전체 4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땅에 대한 법 4개, 건축물에 대한 법 2개 해서 6개가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양과 1번, 그러니까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400개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지만 실제로 공부는 거의 50%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고요. 줄여서 개발법 6문제.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등 그런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줄여서 도시정비법, 또 가끔은 이제 도정법, 정비법까지도 하고요. 6문제, 합쳐서 12문제, 30점 분량이 되는 거죠. 4번,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고요. 7문제입니다. 5번, 주택법. 이제 나중에 거기 가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집을 한 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요. 7문제입니다. 6번째, 농지법. 농지법은 땅에 대한 법이긴 합니다만 2문제니까 합쳐서 3개의 법을 합쳐서 16문제 40점 분량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2문제, 6문제, 6문제, 7, 2. 또 법의 약칭 6개 우리 시험범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굵은 3번, 법령체계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헌법은 대한민국 약소이고요.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진 칸이 있죠. 법을 집행하는, 여기서 이제 기본 중요한 건 여기서 정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 아니면 국민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정하는 거고, 근데 며칠 내 처리 안 된다. 뭐는 15일 내 도장 내줘라. 뭐는 30일 안에 해라. 뭐는 며칠 안에 해라. 몇 제곱미터까지 한다. 그런 것들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세부적으로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요즘 과정에서 신문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법은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뭔가를 어떻게 정한다. 그것 갖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그런 경우도 가끔 보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게 대통령령, 시행령. 각부 장관이 정하는 게
국무총리가 정하고 각 부 장관이 정하는 게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지방에서 지방 약속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규칙은 초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장 동그라미 1번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각 부령으로 정한다는 거는 국회에서 큰 틀을 정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 각 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중앙에 있는 노란선, 노란 중앙분리선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전국 어디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전국에서 다 지켜야 되는 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택시 기본요금과 몇 미터 갔을 때 100원씩 올라가는지 그 지방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또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지방마다 다른 거고요. 조례는 지방 약속이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지만 다른 지방 가면 그거는 지키지 않을까. 내용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배너박 화소에 있는 들판 100만 제곱미터를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 자리 100만 제곱미터를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겠다든지 산을 구불구불 넘어가는 옛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대신에 터널도 내서 넓고 반듯한 왕복 6차로로 40km만큼 새 도로를 내겠다든지 그러한 어떤 한 건 한 건의 정책 결정을 할 때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으로 정한다. 전국 사람은 똑같은 거고요. 조례로 정한다. 지방 약속인 거고요.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 한 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의 틀이 이러하니까 공법 어디에서도 행정청 얘기는 나오게 되죠. 국민이 뭐 할 때 행정청 중에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은 행정청에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은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관청이면 된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 중에 이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 같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 걸리는 거는요. 그 관청 외우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공법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지도 그림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요. 행정청을 그 아래에 있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얘는 뭐 중앙정부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로 묶어서 부르면 국가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각 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7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1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8개 도, 그다음에 1개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개가 되니까 17개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그림을 엉망으로 그렸습니다만 빨리 보시기 위해서 가도록 하죠. 먼저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에 6개 광역시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다음에 도, 경기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도 해서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전부 17개가 됩니다. 이들을 얘기할 때 매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호흡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점 찍어서 시, 도라고 합니다. 이 시는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닌 거죠. 도와 같은 급의 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저 이 17명 중에 어느 한 명이 되는 거죠. 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엄마가 하실 때.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 재밌게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25분 선생님이 동시에 교탁에 서갖고 막 얘기를 하시나요?
그거 아닌 거죠. 어느 과목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선생님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도지사 17명 중에 관계된 여기 이 자리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할 거고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할 거고요. 시도지사 17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한다는 거지 17명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아래 구가 있죠. 25개 구가 있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그다음에 종로구 등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는 따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요. 그다음에 도 아래요.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경기도 수원시,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서귀포시에서 감귤 올라왔는데요. 거기는 선거로 뽑는 시가 아니죠.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 운영을 위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그런 데들도 역시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그런 것들 역시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장과 서울의 종로구청장이 같은 급에 있는 거죠. 가평군수가 같은 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가 있죠. 여기까지가 있고 4-1번 행정체계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동그라미 2번 광역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3번 기초지방자치단체. 그중에 시점, 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른다.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의 어찌고저찌고 되면 광역시가 되고 그러니까 시 인구 5만 이상의 어찌고저찌고 되면 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대도시, 그러니까 시 중에서 그러니까 수원 이미 100만 넘었고요. 그 다음에 성남 100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창진 통합한 곳이 있죠. 통합 창원시 100만 넘습니다. 고양 93만이고요. 그러니까 등등등 50만 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대도시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도지사 도장받지 않고 자기가 수원시장이 그러니까 도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의왕시에서는 조그만 시에서는 50만 미만에서는 도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도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지사가 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권한이 즉 시장에게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올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그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3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기저기 많겠죠. 8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창원, 그다음에 청주, 전주, 천안, 포항 해서 5개에서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4-2번이요. 중요한 정책 결정.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국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도지사 도장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6개 법 중에 5개 법 다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시대가 결정한다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4-2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국토의 개발 보전, 국민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법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둘째 줄 국토개혁법 시댁 이 원칙. 그러니까 아랫줄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그 아래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 시댁만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요. 그래서 6개 법 중에 5개 법은 중요한 정책 결정 다 시댁이 한다는 거고 건축 제일 아랫줄 건축법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아니니까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하는 거죠. 뭐 예외는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죠. 투기억제는 국가경제 운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국가경제를 위해서 투기억제 결정을 하는 거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잡자, 그래서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관청 도장을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다.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건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주택법에 투기과일지구,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 얘네들은 공람 절차,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다음에 4-3번 공법의 행위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인격을 갖춘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거죠. 공법에서 누가 뭘 할 수 있다. 행위주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표에 4-3의 가운데 칸을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도 뭐 할 수 있고 지방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도 할 수 있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 민간도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는 이상 4가지예요. 이 4가지 행위주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게 몇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계속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비행정청입니다. 토지공사 관청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공사 관청 아닙니다. 그냥 국세 들어간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준공무원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